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아몬드는 2017년 봄 세상에 나온 손원평 작가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책 표지에는 마치 아몬드처럼 단단해 보이는 눈을 가진 한 소년이 있습니다. 오늘 한밤 한 권에서는 이 소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주인공 윤재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엄마는 윤재에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아몬드를 그야말로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게 합니다. 그것이 윤재를 나아지게 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내게 내린 진단은 감정 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미아였다. 증상이 너무 깊은 데다 나이가 너무 어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볼 수 없었고 다른 발달 사항들에 문제가 없어 자폐 소변도 없었다. 표현 불능이라고 하지만 표현을 못한다기보단 잘 느끼질 못한다.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을 다친 사람들처럼 말을 만들어내거나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감정을 잘 느끼질 못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감정의 이름들을 헷갈린다. 의사들은 선천적으로 내 머릿속의 아몬드, 그러니까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데다 뇌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에 접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입을 모았다. 편도체가 작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공포심을 잘 모르는 거다. 용감해서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소리다. 두려움이란 생명 유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차가 돌진해도 그대로 서 있는 멍청이라는 뜻이다. 나는 운이 더 나빴다. 공포심 둔화 외에 나처럼 전반적인 감정 불능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불행 중 다행은 이 정도로 작은 편도체를 가지고도 딱히 지능 저하의 소견이 없다는 것 정도였다. 특별한 아이 윤재를 키우기 위해 엄마는 연을 끊고 지냈던 자신의 엄마, 즉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며 집을 나갔던 딸이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투덜대면서도 그저 두 사람을 품어줍니다. 남들 눈에는 이상한 아이 윤재는 자신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주는 엄마와 할머니 곁에서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 무차별 살상 사건의 한복판에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책상 구석에 세워둔 작은 액자 속에 우리 셋은 변함이 없었다. 웃고 있는 모녀와 표정 없는 나. 이따금씩 엄마와 할멈이 여행을 간 건 아닐까 하는 헛된 공상을 하곤 했다. 물론 결코 끝날 수 없는 여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내 세계의 전부였다. 하지만 할멈과 엄마의 부재로 알게 된 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였다. 한 명씩 천천히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등장한다. 그 첫 번째가 신 박사였다. 박사는 가끔씩 책방에 들러 빵을 놓고 가거나 내 어깨를 꽉 잡으며 힘내라고 얘기했다. 힘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땅거미가 내리면 엄마한테 갔다. 엄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엄만 나한테 뭘 바랐을까? 종일 침대 곁을 지키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자기 몸을 뒤집어 주길 바랐을까? 아닐 거다. 엄만 내가 학교에 다니는 걸 원할 거다. 그게 바로 내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삶일 테니까. 그래서 나는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맞닥뜨린 세상은 윤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보호와 도움 없이 윤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윤재는 그 아이, 고니를 만납니다. 여름방학 내내 우리는 만났다.
피부가 끈적할 만큼 습했던 그 여름밤에 곤이는 가게 앞 평상에 드러누워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하지만 여기에 곤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곤이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다. 버려지고 헤집어지고 때로는 지저분하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인생을 16년의 삶을 말이다. 나는 운명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라고 말해주려다가 그만뒀다. 그거야말로 책에서 읽은 구절에 지나지 않았다. 곤이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단순하고 투명했다. 나 같은 바보조차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세상이 잔인한 곳이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한다고 그 애는 자주 말했다. 그게 곤이가 인생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다. 우린 서로 닮을 수는 없었다. 나는 너무 무뎠고 곤이는 제가 약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센 척만 했다. 사람들은 곤이가 대체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곤이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딘가를 걸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던 걸 기억한다.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가끔은 아파서 내가 슬며시 힘을 뺄 때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얼른 꽉 잡으라고 했다. 우린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 손은 할멈에게 쥐어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버려진 적이 없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온기덕이었다. 이은재가 처음으로 가까워진 또래 아이 곤이. 이은재가 감정 불능이라면 곤이는 부모를 잃고 지낸 13년 동안 가슴에 큰 상처를 받은 아이입니다. 마음을 잃은 아이와 마음이 다친 아이.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아이는 과연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된 두 소년에게는 어떤 결말이 찾아올까요? 손원평 작가님의 강렬한 장편 소설 데뷔작 아몬드에서 꼭 안아주고 싶은 두 소년 윤재와 곤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